반갑습니다. 전우치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 절차, 건축 과정에 있어서 그 허가 과정의 행정 절차의 흐름을 잠깐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우치TV의 정병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는 설계사무소 의뢰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죠. 그리고 행정 절차에 따라 허가부서에서 일이 처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공자를 결정해서 시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지만 시공자를 형제지간에 맡겨도 건축을 하고 나면은 원수지간이 된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분명히 건축주로서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 건축 흐름 가운데서 내가 건축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을 챙김으로 해서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 절차는 이제 설계, 그리고 허가 신고, 그리고 착공 신고,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준공에 해당이 되겠죠. 이 가운데 이제 화면으로 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칠판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설계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건축 설계 계약서의 표준 설계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나에게 유리한 부분을 설계사무소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 설계사무소 이름 혹은 공공건축사 사무소,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관계없이 건축사 사무소라는 명칭이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 가운데 이렇게 신고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하면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은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모든 도면과 또 관련 협의되는 정화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사무소에 신고권이라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중간에 내가 건물을 짓다가 평생에 한 번 짓는 건축물인데 한 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경미한 변경일 때는 준공할 때의 도면만 바꿔서 일괄로 해서 바로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변경을 할 사항이 있으면 설계사무소에 얘기하면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저도 이제
이 감리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감리 단장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 시공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것 가운데서 건축주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 전에 알아야 될 사항도, 그리고 시공 과정에는 굉장히 꼭 챙겨야 할 그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금, 그러한 것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건축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당연히 이제 설계사무소와 그 계약을 하겠죠. 내가 불리하지 않는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전 결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학원을 하겠다 하면은 그 건물보다도 그 대지 확보가 주행 코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게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에 물어봅니다. 허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접수하니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발 행위라든지 전용관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그 환경적 문제, 여러 가지 이 관련 그 부서에 전체적으로 그 합당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통과된다고 해가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미리 간단한 도면과 요 사이는 이제 서류가 좀 더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전 결정에서 이 땅은 자동차 학원으로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땅을 사면 되겠죠. 이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도 귀찮아하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허가 신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사무소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그 허가 절차는 그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면은 그 부서 간에 관공서끼리 서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는 이제 건축 허가만 나면은 농지 전용이라든지 개발 행위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한다면 공장 관련 그 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 일괄로 처리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서류는 이제 그 정화조까지도 다 설계사무소에서 다 서류를 제출해서 결과만 나오면은 전부 다 허가가 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착공은 착공 전에 하기만 하면 되고, 시공은 이제 감리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설계를 했는 사무실에서 감리를 하게 되니까 이 소위 이제 건축업자들이 야, 이 정도는 불법해도 봐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설계사무소를 옮기겠다, 이러면은 뻔히 알고도, 위법인지 알고도 이렇게 일부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감리를, 이제 교체 감리를 하도록 점점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한 80%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대형 설계사무소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나라의
최상위를 달리는 설계사무소도 망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해외나 뭐나 이렇게 설계를 해도 설계 자체에서 별로 남는 게 별로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이렇게 그 많은 적자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소형 설계사무소에서는 특별히 이제 김영삼 정부 때에 그 1000명 이상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김영삼 정부 때까지 건축사의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그 김영삼 정부 때 그 배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험은, 건축사 시험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다 합격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같이 어렵게 된 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그걸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려운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의 시대에는 경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공 회사에 이제 맡겨야 되는데, 내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 그 시공 회사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다 끝나면 사용 승인이 바로 준공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니까 바로 준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정 절차는 실질적으로 흐름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설계 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알아야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뭐 공인중개사를 믿고 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이렇게 해서 땅을 구입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서 이 법원에 그 이제 법적으로 법적 사함이 되었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공장을 지으려면은 최소한 내가 건축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의 준비를 적게 했다고 해서 판례에서는 그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비록 이 단순히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전문가께 맡겨야 되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많은 그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시공 과정에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